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기소와 재판, 특히 교회법에서의 기소와 재판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가법에서, 특히 형사법에서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를 말하고, 재판은 법적 쟁송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 내지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소는 검사가 담당을 하고 재판은 판사가 담당하는, 그래서 기소와 재판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이것은 법원이 검사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상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이 확립되기 전에는 재판기관이 형사소송을 개시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기에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형사소송으로 들어와서는 재판기관하고 소추기관이 분리되어서, 즉 기소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서 소추기관이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판기관이 심판을 하였기에 기소 없으면 재판 없다 하는 어떤 불고불리의 원칙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도 기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방어를 할 수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각 교단 헌법은 그 형식은 다르지만 기소와 재판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교단의 경우에 기소권을 행사하는데 형사법에 검사와 같은 기소권자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 고발을 기소에 준해서 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기소가 있은 후에만 재판이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소 고발이 없으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동교단 헌법 건증 2장 7조 단서에 건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치리회에서 어느 치리회원 중에 한 사람이 기소권을 행사해서 기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 기소장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의 경우에도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그 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치리회에서 기소하고 기소위원들이 기소장을 제출했을 때 비로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단 이때 기소위원들은 절대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단의 경우도 기소와 재판을 구분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합동교단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통합교단은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통합교단의 헌법에는 건증 61조에 따라서 보면은 치리회가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했을 경우에 이것은 기소위원회로 이첩이 되고 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기소위원회는 불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를 했을 경우에 비로소 기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기소가 됐을 때 비로소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의 차이점은, 합동교단은 고소 고발이 있으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통합교단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소위원회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리교단의 경우에도 이 통합교단과 비슷합니다. 다만 통합교단에는 기소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감리교단에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은 심사위원회입니다. 고소고발이 있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불기소할 수도 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기소가 결정이 되면 재판위원회의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단도 명칭만 다를 뿐이지 교리와 장정상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담당하고 재판위원회가 재판을 담당한다,
즉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기소위원회의 기소활동이 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소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소위원들의 활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을 재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와 재판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각 교단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 교단 헌법에서는 절차는 약간 다르지만 기소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는데 종종 기소와 재판을 혼동해서 재판국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재판국에서 재판국원인 누군가가 기소권을 행사하고 기소권을 행사한 그 기소위원이 재판까지 하는, 그래서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무효인 재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합동교단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국이 기소권을 행사한 예를 찾아보면 대구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 총회 재판국이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94회 총회에서는 서대구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 최아무개 씨 외 4사람의 상소의 건은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한 후 재판국에서 기소위원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국 구성은 고소인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재판국의 재판국원 중에서 기소위원을 구성한 일과 기소위원이 재판을 하고 그 판결에도 기소위원이 참여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 처리하고 서대구 노회가 법 절차와 법 원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판결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아무개 등 5명의 직분은 원상 회복하기로 가결한다 라고 하는 재판을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채용해서 판결을 무효화했습니다. 통합교단의 경우에도 기소와 재판을 혼동한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통합교단의 한 노예재판국은 모 목사를 면직 출교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재판국은 목사를 재판하면서 기소위원회의 기소사실 외에도 추가 범행 사실을 판결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결국 국가법원은 기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심판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재판국 판결은 무효다,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재판은 대표적으로 재판과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재판국이 기소권을 행사하여 교회 재판이 무효가 된 예입니다. 이처럼 각 교단 헌법이나 합동교단 총회 결의에 모두 기소와 재판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잘못된 재판으로, 교회 재판으로 세상 법정에 의해서 재판이 무효가 되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는 억울한 선의의 그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헛떨어뜨리고 교회 질서를 교란하는 세력에게 반드시 건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내야 하는 마당에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소와 재판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재판 절차의 위반으로 재판이 무효화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법을 엄격히 지키고 연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